체중을 증가시키면서 또 호르몬의 이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치했다간 비만을 넘어 전신의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무너진 호르몬의 균형,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을까? 늦기 전에 호르몬이 보내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시소를 탈 때는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약에 양쪽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자,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때는 체중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콩팥 위에 붙은 부신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르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설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데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얼굴이 붓고 배에 살이 찌는 쿠싱병 또는 쿠싱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 코르티솔은 흔히 우리가 복용하는 약재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다. 진단이 늦을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크다. 아시죠? 단순히 살이 찐 건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건지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썼던 거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가장 그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것들은 이제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였거든요. 네, 한 15kg 정도 갑자기 찌셨다고 하셨고 특히나 지금 등 쪽에 살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대신 팔다리가 굉장히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은 그 약간 달덩이 같이 지금 많이 부어 있는 상태를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뼈도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임정현 씨의 경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되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골밀도 측정값은 마이너스 2.6으로 골다공증 초기. 쿠싱 증후군의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과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다. 쿠싱 증후군은 사실 합병증이랑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싱 증후군 자체, 즉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지면은 일단 쿠싱 증후군은 잘 조절이 된다고 치는데 그때 노출됐던 상태에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싱의 어떤 합병증으로 생기게 되는 어떤 혈당 상승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생기게 되는 부러지게 되면은 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김진영 씨도 최근에야 그걸 알았다.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근데 알고 나서는 이런 호르몬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남들처럼 적게 먹어도 남들보다 더 많이 손쉽게 살이 찔 수 있고 비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확실히 느꼈죠. 남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찌는 원인은 호르몬에 있었다. 고등학생 때는 이제 거의 3년 동안 거의 생리를 한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안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증후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2년 전 비만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 김진영 씨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드물 경우 의심할 수 있는데 미성숙한 난포가 염주 모양으로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와서 대사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아닌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만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부가 증가하는, 남성은 비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성형 탈모가 생긴다거나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르몬 과다로 인한 비만은 감량이 더 어렵다. 이번에 호르몬 수치 검사한 건 다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 몸무게만 조금 더 조절하고 나머지 조절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영 씨는 1년 반 동안 40kg 가까이 살을 빼면서 난포의 개수와 난소의 크기도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몸무게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다낭성 난포증후군은 남성형 비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복부 둘레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혈압은 항상 120,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배란 상태를 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란 상태 및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선 지금도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다. 나비 모양의 갑상샘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부신과 췌장, 난소와 고환에서도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호르몬이 많거나 부족하면 우리 몸엔 이상이 생긴다. 내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많이 찌는 게 그런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일단은 밝혀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는 거 또는 뭐 부신 호르몬이 너무 증가되는 이런 상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비해 남보다 체중 감량이 어려운 사람들. 3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혈액 검사와 24시간 소변을 채취해 호르몬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 체성분 검사가 이어졌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이영미 씨는 당화 혈색소와 공복 혈당이 기준치보다 높았다. 박양화 씨는 고혈압과 더불어 당뇨 전 단계로 지방간이 확인됐다. 이미연 씨는 내장 지방 단면적이 기준치를 넘고,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3사람 중에 가장 높았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가 외부에서의 또 내부에서의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우리 몸을 잘 유지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파이팅 호르몬인데, 이 코티졸이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지방이 축적되게 하고 또 붓게 하기도 하고 대사 질환이 많이 생기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또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뭘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은 하지 않았어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미연님은 그 먹는 습관인데, 내가 먹는 습관을 막 일부러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식탐, 식욕 조절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어제도요, 오늘 병원에 오니까 이게 안 된다 하면서도요, 밤에 집에 가서 그냥 밥 있는 거랑 또 라면 끓여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가 내가 나중에 당뇨가 돼서 치료해야 되지. 식욕을 자제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비만한 사람일수록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점이다. 3명의 지원자 모두 비만 판정을 받았다. 적정 체중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인자나 아니면 여러 호르몬들이 또 2차적으로 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을 아주 저농도의 염증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권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에 흡수된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이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운반하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문제는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이 분비돼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췌장이 무리를 하고 대사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영양 상담을 통해 평소 생활 습관과 식단을 분석하고 개인 처방이 내려졌다. 이영미 씨는 과일이 문제였다. 안 드시고요. 과일은 요즘은 참외를 하루에 한 2-3개는 먹어요. 참외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좀 많이 나가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해보니까 50칼로리 나가더라고요. 요만큼이 50칼로리고요. 네, 네. 하나는 100칼로리 정도가 나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검색해볼 때는 하나가 주먹만 네, 그람 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살이 찔 것을 우려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면서 왜냐면 일정 시간에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주고 불필요한 있으니까 당질을 과다 에너지를 섭취한 쌓을 것이다.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몸 자체가. 일정 시간에 식사를 먹는다라는 자체가 우리 몸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고요. 결국은 체중을 세 끼를 먹는다라는 자체가 일정 시간에 에너지를 몸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끼를 드시고 몸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영미 씨의 경우 과일 섭취를 대폭 줄이고 부족한 탄수화물 섭취를 권고받았다. 박영화 씨는 적은 활동량이 문제, 수면 습관 개선을 위해서도 운동이 시급하다. 이미연 씨는 식욕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상태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과연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미리 위기 상황이라고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거나 단순한 피로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이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나고 또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어떤 치료법도 예방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평소 어떻게 관리해야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53살 황두연 씨. 여느 직장인과는 사뭇 다른 출근길이다. 8시 반까지인데 보통 1시간 좀 더 걸으려고 7시쯤에 출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시. 매일 출근하실 때마다 걸어서 출근하세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날 다 걷고 있어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한 지 1년 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체중이다.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90kg가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할 때쯤에는 88, 9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재니까 77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kg 가까이 빠진 한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즐겼던 지난날. 몸무게가 90kg으로 크게 늘었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것. 체중 감량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대신 출근 시간을 활용한 황두연 씨. 몇 보 정도 걸으셨어요? 지금 8,500보 정도 걸었네요. 1시간 10분 정도. 아침에만 8,000보 이상. 업무 시간이 끝나는 저녁이 되면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다. 아침 도보 출근은 황두연 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지난해 병원을 찾았을 땐 사실 막막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막 길이 안 보였잖아요. 앞이 좀 아유 언제 빠지나 했는데 그렇죠. 근데 예상도 못했어요. 예상도 못했죠. 아, 이렇게 빠질 거라고. 근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한 1년 6개월 되니까 체중이 9kg 가까이 빠지신 것뿐만 아니라 이 건강 관련된 내용들이 다 좋아지셨어요. 당시 황두연 씨는 당뇨 바로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위험 요인으로 꼽혔던 지표들이 현재는 대부분 정상 범위로 떨어진 상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인슐린 호르몬 수치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가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9.7이었던 게 4.3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2달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되셔가지고 거의 한 3kg?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거에 제일 큰 이유는 체중이 감소한 거고, 그럼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식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활동량, 운동량을 많이 증가를 시키고 그걸 잘 유지하셨던 거. 그게 체중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대사 지표를 다 좋게 했었던 그런 이제 뭐 가장 원인이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새삼 깨닫고 있다는 박종국 씨. 그는 1년 전부터 만성질환 위험군으로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 체중은 현재 지금 제가 한 5kg 정도 줄었고, 혈압은 현재 지금 그 안정 단계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약을 안 먹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당시 위험 요인으로 꼽혔는데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매일 식사일기, 운동일기를 작성을 하시고 혈압, 당뇨 측정 결과와 활동량계를 활용한 운동량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건소 건강상담가가 영역별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철 채소로 가득 찬 텃밭. 퇴직하기 3년 전부터 박종국 씨가 자식 돌보듯 정성으로 일군 공간이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채소는 박종국 씨의 또 다른 건강 비결. 힘드는 것보다도 건강하기 위해서라면은 재미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먹어보면. 혈관에 피를 막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박종국 씨는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64살 김연우 씨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보다 혹독한 갱년기를 보냈다. 제가 기본으로 한 61kg 정도 했는데 10kg 정도는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저도 몰랐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풍속하고 배도 나오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인생의 황혼기. 몸의 변화를 느끼고 가장 먼저 바꾼 건 밥상이다. 채소와 탄수화물, 단백질까지 두루 갖춘 건강식. 양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소스 대신 햇볕이들을 뿌려요. 오래 먹다 보니까 뭐 간이 없어도 맛있어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속이 편안하고 몸도 개운해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돼서 너무 좋아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게 처음엔 번거롭기도 했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3년째 꾸준히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식사 때 반드시 지키는 철칙도 있다. 배가 약간 불러도 더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속으로 자제를 해요. 이건 아니다. 어떨 때는 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용량을 해서 초과가 될 때는 스스로 스톱을 해요. 그거는 꼭 철칙으로 생각해요. 달라진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체중이 늘고 대사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관에서 문제가 발견됐던 김연우 씨. 검사 결과 지방이 쌓여 두꺼워졌던 경동맥 혈관벽의 두께가 감소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갱년기 호르몬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를 통한 뭐 골밀도라든지 고지혈증, 당뇨,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만 치료와 함께 식단, 또 운동,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남 당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요가 교실.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 폐경 후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중년 여성들에게 요가는 내분비 조직을 자극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가를 한 후 성장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요가를 하기 전보다 그 수치가 높았고 중추신경 물질 분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은 운동을 하니까 살짝 모른 듯이 지나갔어요. 호르몬도 굉장히 저하됐었는데 이제 요가도 하고 이제 음식 조절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이 호전됐어요. 요가가 진짜 엄마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지원자들은 생활 습관 개선 지침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 먼저 과일 과다 섭취와 탄수화물 부족이 문제였던 이영미 씨. 과일 섭취는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식단을 3주째 유지 중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면서 우울감을 느꼈던 이미연 씨. 주로 메뉴는 어떤 거?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치료를 권고받았다. 무리한 식단 제한보다는 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명의 지원자 중 비만도가 가장 높았던 박양화 씨. 운동량을 늘리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였다. 평소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던 박양화 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저녁 먹는 시간을 당겼다. 5시. 항상 뭐 이제 저녁은 6시 이후 전후로 항상 전후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뭐 살을 안 찌는 계통으로 음식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채식 종류로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갖춰 먹는데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대신 밤늦게 야식을 먹지 않도록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로 적당량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동이었다. 운동량이 부족했던 것이 박양화 씨가 살이 쪘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매번 포기하던 운동 결심을 개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다. 삼시세끼 식사 시간 맞춰서 꾸준히 먹으라고 그러고 드는 거 시간 맞춰서 먹었던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운동은 이렇게 좀 와서 해보니까는 필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피곤감이나 좀 얼굴이 붓는 것 같고 좀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나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피곤함이나 붓는 증상,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이런 것들이 너무 뭐 3개월, 뭐 5개월, 6개월 장기간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억지로 체중을 뺐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또 요요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도 문제지만 모든 우리 몸의 어떤 대사적인 기능,
우리 몸의 어떤 질병 그런 것들의 원천은 호르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